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BMW의 정수가 다 담겨있는 M3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세대 LCI 모델이고요. 가장 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M3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차량이거든요. 왜냐면은 차량 가격이 1억 3,500이 조금 넘습니다. 그 돈시의 대표주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 M3 운전석에 타가지고 엑셀을 밟고 기어를 변속하고 스티어링을 잡고 딱 돌리잖아요. 아, 이 차가 결코 성능 대비 비싼 차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편한 차량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펀드라이빙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은 지금처럼 데일리카로 거의 많이 쓰잖아요.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은 항상 막혀요. 항상 차가 많고 항상 신호가 걸리고 항상 이제 교통이 정체되는 그런 길로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용하고 편안한 차가 최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M3를 타니까 야, 진짜 내가 돈 벌면은 이 차는 꼭 사봐야 되겠다. 이 차를 내가 꼭 소유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차를 좋아하는 사람, 저도 진짜 차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너무 잘 알고 만든 차입니다. 어떤 분이 이 M3를 개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차에 진심인 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방금처럼 이런 맨홀 구간이라든지 모면이 조금만 안 좋아도 바로바로 노면의 상태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차감이 안 좋고 또 로드 노이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시끄럽고 또 엔진룸에 보면은 6기통 엔진이 지금 계속 막 그르릉 하거든요. 배기음도 붕붕 거리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차량입니다.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조용함, 편안함, 안락함, 우아함 이런 거와는 거리가 살짝 멀게 느껴지죠. 근데 그 우아함과 편안함과 스포티함과 강렬함을 두 가지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차가 이 둘 중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성향을. 근데 보통의 차들은 전자가 많죠. 편안하고 컴포트함을 추구하는 차들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고성능 차들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아무나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고성능, 성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 차량이 마력으로 치면 530마력입니다. 제가 500마력대 차량을 안 타본 건 아니지만 제가 타봤었던 500마력대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는 가장 날렵하고 스피디하고 민첩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BMW 종특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코너링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딱 핸들을 트는 순간 어머, 내가 여태까지 탔던 차는 차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M3 그러니까 3시리즈 기반의 고성능 차량이잖아요. 3시리즈는 현재 320i가 있고 M340i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330i도 있었는데 단종이 돼버렸나 봐요. 330i도 좋았는데 왜 단종이 됐죠? 아무튼 안 팔렸으니까 단종이 되었겠죠. 그래서 3시리즈는 이제 엔트리 모델이 320i가 있는데 320i만 타더라도 가속감은 당연히 지금 타고 있는 M3보다는 훨씬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너를 딱 갔을 때 이 BMW 차량들은 시리즈 상관없이 또는 모델 상관없이 코너링만큼은 동등하게 이 민첩한 코너링을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BMW 타다가 다른 차 타면은 뭔가 좀 성이 안 차요. 왜 이러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게 이동이 심해지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가 타고 있는 M3는 4륜구동 차량입니다. 후륜 기반의 4륜구동이고요. 참고로 M3 같은 경우는 몇십 년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 6세대부터 최초로 이 4륜구동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후륜, EWD만 있었었죠. 특히나 이런 컴팩트 고성능 세단이 후륜구동으로 이제 구동이 될 경우에는 특히 서킷에서 진짜 재밌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뒤를 날려서 드리프트를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얘 드리프트 모드 있거든요. 여기 M 드리프트 분석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공도에서 하지 말라고 팝업 안내가 뜨더라고요. 그만큼 이 M3는 진짜 아무나 운전을 못하는 차량인 것 같긴 해요. 진짜 내가 조금이라도 펀드라이빙을 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이 타셔야 되고 완전 생짜 초보가 타면은 좀 감당 못하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차량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게
후륜 기반의 4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턴드라이빙을 아주 잘하지 못하더라도 차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슬립이 나서 내가 뭔가 미끄러질 것 같은데 싶은데 차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되게 스마트해요, 차 자체가.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세밀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센터에 보면은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크게 로드, 스포츠, 트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로드 모드가 그냥 일반적인 컴포트, 그냥 노멀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계기판도 약간 달라지고 세팅값도 살짝 변합니다. 근데 막 엄청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여기서 M이 가지고 있는 정수를 느끼고 싶으면은 M 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M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여기 좌우 쪽에 빨간 색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면은 M 모드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에 요거를 누르면은 M 모드, 이게 M1, M2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도 에피시언트, 스포츠 플러스, 저는 스포츠 플러스로 했고요. 변속기도 일반적인 D드라이브와 스포츠 모드 이런 것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그러니까 서스펜션이죠. 서스펜션도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 스티어링도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 브레이크 모드도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DSC도 있고요. 그 외에도 구동 방식 이것도 4WD로도 할 수 있지만 후륜, 그러니까 2WD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확실히 포지션이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안 막히는 도로에서 타야지 이 차량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히고 출퇴근길이고 시내 서울 한복판이고 계속 뭐 신호 걸리고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좀 시끌벅적한 차량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변 배기 시스템을 꺼도 되긴 해요. 근데 지금 이거 꺼볼게요. 지금 이거 껐거든요. 껐는데도 시끄러워요. 그냥 얘 성향 자체가 우렁찬 아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완전 극아이인, 완전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실제로도 저는 그냥 에피시언트 모드로 조용하게 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 엔진 사운드가 아니라서 골목길에선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흘끔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무슨 차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강제적으로 관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 안에 입성을 했는데요. 일단 이게 너무 이제 외부 소음 유입도 그렇고 풍절음도 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없겠지 싶었는데 있어요. 이중접합 차음유리입니다. 나름 또 이런 차음, NVH에 신경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 소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가 굉장히 어둡죠. 제가 이렇게 라이트를 켜두고 뭐 밤이라서 어두운 것도 있겠지만 M3는 선루프가 없습니다. 옵션을 안 넣냐고요? 아니요,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보여드렸지만 M3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위해서 이 루프가 카본 소재로 덮여 있습니다. 카본 소재 특성상 가공하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제가 뭐 제작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루프가 카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루프를 넣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3는 정말 아쉽게도 선루프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자차를 운용하면서 선루프가 없는 차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제 차는 늘 선루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루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루프 재질은 블랙 컬러의 알칸타라인 줄 알았는데 그냥 패브릭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 알칸타라로 덮어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내 소재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손에 닿는 시트라든지 암레스트 뭐 이런 데들은 다 천연 가죽으로 덮여 쌓여져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이 시트 컬러가 오렌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홍시홍시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기 안쪽에는 알칸타라로 투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뻐요. 그리고 요 M3도 원래 밤에는 불빛이 들어오는데 불빛이 안 들어오네요. 아무튼 헤드레스트 안쪽에도 요 M3 요게 밤에는 불빛이 들어옵니다. 라이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센터라든지 이런 대시보드 이런 데에도 리얼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짜 카본과 리얼 카본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패턴이라든지 요 깊이감이 다릅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만졌을 때에도 뭔가 감촉이 달라요. 감촉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앰비언트 라이트도 빠지지 않고 센터를 포함해서 도어 쪽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핑크 색깔을 좋아해서 핑크 색깔로 해놓긴 했지만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코랄 컬러 아니면은 나는 뭔가 그린하다 하면은 이런 그린 컬러. 이것도 예쁘네요. 근데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RGB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색깔이 막 몇십 가지가 되는데 아쉽게도 이 M3 같은 경우는 정해진 컬러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보라색과 파란색이 섞인 컬러거든요. 근데 그 컬러가 없어요. 정말 아쉽게도. 그래서 이렇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컬러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제가 사실 BMW의 M을 이 M3로 처음 타보거든요. 그동안은 뭐 M 스포츠 패키지 이런 것들을 탔기 때문에 M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뭐 세팅값이 다르다고 하긴 하지만 막 극적으로 다르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이 M 브랜드를 타니까 다른 차 같습니다. 이 BMW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가 재밌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보통 BMW 같은 경우는 3시리즈로 입문을 가장 많이 하신대요. 근데 보통 이제 3시리즈 하면은 엔트리급이 320i가 있으니까 뭐 320i를 탔는데 막 코너링에서 막 기깔나게 돌아가고 막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막 고속 안전성이 막 좋아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과거 기준으로 330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해서 330을 타봤는데 아니 웬걸 320이랑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야 330i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타고 있는데 그 위에가 M340i가 있잖아요. 340i는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320이나 330을 타다가 M340i를 타면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데 340i를 타면서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진짜 M3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 돈씩 하면서 점점 같은 브랜드의 같은 체급으로 이렇게 좀 늘려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BMW 자체가.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같은 3시리즈라고 하더라도 완전 다른 차입니다. 완전 다른 차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막혀서 밟을 수가 없지만 이제 안 막히는 길에서 쭉 밟았을 때 보통 슈퍼카들이 가지고 있는 가속 감각을 M3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정말 스마트한 조수가 딱 타가지고 수동차를 타는데 알아서 클러치 밟아주고 알아서 기어 단수 탁탁탁 알아서 알잘 닦았은 알아서 딱 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 탁탁탁 기어 변속을 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ZF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수동차를 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변속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변속을 해야지 기가 막히게 변속이 탁탁 되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차 자체가. 그래서 혼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스트럭터와 함께 동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가속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브랜드에서는 거의 못 찾아봤었고 슈퍼카 브랜드 있잖아요. 뭐 람보르기니, 막 포르쉐, 뭐 페라리 막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물론 차량 가격이 적게는 3, 4억, 많게는 막 몇십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재밌는 가속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스펙 대비 M3가 엄청 비싸지가 않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1억 3,500이 정말 비싼 금액이죠. 너무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스펙 대비, 성능 대비로 보면 괜찮은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M 브랜드에서 이제 W급이라고 볼 수 있는 M5 7세대가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M5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8.6kW 배터리가 추가가 돼서 마력이 700마력이 조금 넘습니다. 얘만 하더라도 530마력이라서 막 진짜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와 700마력이 넘는다.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엄청날 것 같아요. 대신 M3 대비 한 4, 5천만 원 정도가 비싸기는 합니다. 1억 7천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이 M3를 타기 바로 전에 차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SE였습니다. 물론 뭐 람보르기니 너무 좋죠. 너무 좋긴 한데 성능 대비로 봤을 때 우루스 SE보다 M3가 조금 더 제 스타일인 거예요. 우루스는 아무래도 스포츠 유틸리티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좋아요. 막 접지력 막 기깔나고 막 코너링에서 막 날렵한 막 샤프한 핸들링까지 좋은데 공차 중량에서 오는
체급 차이도 있거든요. 일단 제가 탔었던 우루스 SE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 추가되고 배터리 추가돼가지고 공차 중량이 2.5톤이 넘었어요. 되게 무겁죠. 그에 반해 제가 타고 있는 M3는 공차 중량이 1800kg대입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같은 엔진과 같은 마력, 같은 스펙을 갖고 있더라도 공차 중량이 적은 차들은 훨씬 더 날렵해요. 훨씬 더 날렵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적인 BMW 차량에 들어가는 디지털 키 디자인이죠. 무난합니다. 심플하고. 그리고 신형 M3는 LCI,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 아마 OS 8.5 도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는 좀 인터페이스가 많이 달랐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제한적인 게 많았는데 확실히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런지 뭐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연비가 6.7km, 공인 연비도 8km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보면은 내 차량의 바디 컬러와 휠까지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외에도 폰 프로젝션,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핸드폰을 연결을 해둔 상태이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막 선 일일이 꺾고 막 선 어디 갔어 찾고 막 해야 됐었는데 요즘 차량들은 수입차들도 다들 폰 프로젝션이 무선으로 돼서 편리합니다. 너무 편리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